안녕하십니까, 유한타 투자연락팀입니다. 오늘은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한국 증시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었던 것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최근 7년 중에 아웃퍼폼을 한 적이 2015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는데요. 그렇다라는 점에서 작년의 수익률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3년 2015년 이후의 수익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글로벌 증시와의 수익률 키 맞추기에 성공을 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펀더멘털의 개선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익 증감률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 일단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매출액 증감률과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점도 저희가 중요한 팩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 증감률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도 아주 낮았다라는 거죠. 5% 미만의 낮은 매출액 증감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2017년 최근 몇 년 새에 가장 높았던 매출액 증감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ROE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 2017년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ROE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익 증감률의 개선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과 배당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높다라는 거, 이거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년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던 멘트지만 이것이 부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 증감률이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매출액 증감률의 개선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가 높았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가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한국 증시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금리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7년, 2016년 대비 배당 수익률은 미세하나마 상승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한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8년 작년과 같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의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아까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볼까요? 2017년 높았던 이익 증감률 2018년에는 둔화될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이고요. 매출액 증감률도 둔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ROE 개선폭은 다소 좀 있겠지만 작년의 개선폭과 비교한다라면 그 개선폭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OE 개선폭 작년과 비교해서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나타내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2013년을 고점으로 해서 이익 증감률은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익의 절대 규모는 높아지겠지만 이익의 사이클, 이익 모멘텀의 사이클이 둔화된다라는 점은 어쨌든 한국 증시가 작년만큼의 상승을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 내리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017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이익 증감률 매우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글로벌 증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2017년 한국 증시의 이익 증가폭은 매우 높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8년에는 어떠냐? 2018년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의 이익 증감률은 글로벌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돋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증시의 상승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2016년 2월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은 23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매수의 강도는 눈에 띄게 낮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면에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1100원으로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는 축을 거꾸로 그려놨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1200원에서 1100원대까지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유입됐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1100원 미만에 있는 이 환율 수준을 고려한다라면 외국인의 추가적인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한다라면 이쪽은 이제 내국인의 수급이 될 텐데요. 내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국내 주식형 펀드 잔고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고객예탁금을 더한 지표가 지금 보신 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고객예탁금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크게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 시기가 코스닥 상대 강세 시기랑 겹치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한 데는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그 수급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코스닥의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2월 이후에 고객 예탁금이 다소 좀 하락 전환하면서 관련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MLF 잔고가 늘어난 만큼 요 일부가 증시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한 5년 정도 MLF와 증시 자금 유입은 별개의 방향성을 보여왔다라는 점, 별다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MLF 잔고의 상승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끌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적어놨는데 2월 한 달 동안 주식형 펀드 설정액과 고객 예탁금 5조 원 이상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빠질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하방을 지지해줄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는 충분하게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상승의 트리거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승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방을 지지해줄 요인으로서는 충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이고 있고요. 이 지금 여기 3포도 나타낸 것은 ROE와 PBR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찍어본 겁니다. 각 나라의 PBR, ROE를 찍어봤을 때 한국 증시가 어느 수준에 있냐라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회기선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회기선 대비로는 약 지금 37% 정도 할인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여기서 37% 올라서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2012년 이후에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던 2012년 이후에 한국 증시는 평균 73.9%, 요 회기선 대비 73.9% 수준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 증시는 현재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리미엄은 어디서 나온다? 높은 이익 증감률과 매출액에서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이 두 가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현재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 그리고 2012년 이후에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는 저희는 크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방은 지지되겠지만 크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대신에 업종과 종목에서 본다라면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는 업종 종목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업종 종목의 셀렉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익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익 증감률 낮아질 거라고, 작년보다 낮아질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더라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과 이익 증감률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익 증감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2018년에도 이익은 아주 훌륭한 실적을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 증감률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이익과 이익 증감률은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보시다시피 2017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올 4분기 실적 거의 다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면서 확인을 해보니 2017년 2분기 이후의 상승 반전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둔화되는 쪽이라고 본다라면,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회복되는 쪽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찾아보면 산업재 내에서 건설, 조선, 기계, 그리고 소비자 관련 업종의 이익 사이클이 회복이 뚜렷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 내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